화학하는 사람들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딴 거 뭐 대단한 거 있는 건 아니고 화학하는 사람들이 질소 비료를 개발하게 되었거든. 하버하고 보슈 형님하고 하버 형님이 N2와 3개의 H2를 묶어가지고 NH3를 2개 만들어냈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었고, 자 이렇게 합성된 암모니아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통해 요소 비료를 생산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 알겠니 우연아? 뭐 사면여고 명신고 콜라보레이션인데 너무 부담같이 만들어 봤어. 그러니까 남녀가 분별 하나 우리 또 같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올스타. 자, 살충제 제초제가 개발이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비닐이 등장하면서 겨울에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비닐하우스 등장하기 전에는 겨울에는 아예 농사가 안 됐었는데 비닐 개발하면서 겨울철에도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곤충을 이용해서 식량을 개발하는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자, 화학은 의류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원래 옛날에는 면, 알죠? 면, 커튼 압니까? 면 100% 옷이나 모, 미단 이런 천연 섬유를 입었는데 천연 섬유는 참 좋긴 합니다. 참 좋긴 합니다만은 약해. 그리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뭐 옷이 뭐 조금 별로는 아니죠. 좋았죠. 근데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 이거야. 그래서 합성 섬유가 개발이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소재의 옷감들이 만들어졌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나일론 최초의 합성 섬유고 미국의 캐러드스가 개발했다. 질기고 유연하고 신축성이 좋다. 나일론, 폴리아마이드, 스타킹, 밧줄, 그물, 칫솔 등의 재료로 사용했다. 나일론 양말 이런 거 신으면 좀 별로겠죠. 체감감. 땀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별로긴 하나 찝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면이고 이런 게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강하고 탄성과 신축성 좋고 잘 구겨지지도 않습니다. 와이셔츠, 양복 등 다양한 섬유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게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 모와 유사한 보온성이 있습니다. 니트, 양말, 그 다음에 이런 느낌, 니트, 양말 등에 많이 이용된다. 폴리아크릴. 뭐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때려쳐야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합성 염료가 개발이 되었다. 합성 염료 중에서 뭐 나와 있는 거는 모브 별표 하나 정도 쳐놓고 최초의 합성 염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 뭐 도전 골든벨 이런 데나 나올 수 있을 만한 소재의 문제가 되겠죠.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개발된 합성 염료를 모브라 합니다. 최근에는 기능성 섬유, 고아텍스 이런 거 있죠. 뭐 패딩 같은 거 비싼 패딩 보면 고아텍스라든지 첨단 소재를 섬유로 활용하기도 한다. 스마트 의류, 우주선의 동체에도 이용되는 슈퍼 섬유 등이 개발되고 있다. 그렇군.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단 말인가? 자, 화학은 주거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 인구 증가해서 살 공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난방과 치사에 사용하면서 안락한 주거 환경이 개발되었다. 그 다음에 원유를 분별 정류를 하면 나프타가 나오는데 그 나프타를 이용해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요런저런 기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건축 재료도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나무, 흙, 돌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최근에는 철은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재련을 해주면 수수한 철을 얻게 되었고 그 철을 이용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할 거다. 철에다가 크로미움을 섞어주면 녹슬지 않는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철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에도 이용한다. 철의 재련, 철을 이용하겠다라는 거고 시멘트, 석회석을 가열하면 생석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점토를 섞어 놓은 겁니다. 콘크리트, 시멘트에다가 모래, 자갈을 섞어 준 거야.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시멘트의 강도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콘크리트 사이사이에다가 철근까지 심어 넣어주면 그런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규모의 건물, 아파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여야 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가볍고 단단해서 창틀, 건물 외벽 등에 사용된다. 알루미늄 창틀이 있죠. 유리, SiO2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데 다양한 외벽, 창 등의 유리도 이용합니다.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는 유리창이 없었겠죠. 조선시대에는 창문을 어떻게 만들었지? 종이. 종이 이런 거. 오케이. 그렇죠. 자, 미래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열재, 바닥재, 창틀, 외장재 등 새로운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하는 사람들은 건강 문제도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으로 아스피린은 아세틸살리실산.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어떤 물질이고 고노마의 제품명, 상품명이 아스피린이야. 물질의 이름은 아세틸살리실산이고 걔를 포장해서 판매할 때 아스피린이라고 팔아먹었습니다. 진통 해열제로 사용됩니다. 페니실린, 항생제입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을 했고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세균 때려 잡는 겁니다. 세균, 바이러스는 못 잡습니다. 세균 때려 잡는 게 항생제,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한 20년은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항생제가 없었던 시절과 항생제가 생겨난 이후의 시절은 평균 수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옛날에는 쉽게 죽었는데 안 죽는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좀 빡치네. 오케이, 뒷페이지. 왠지 이거 동학과학에서 봤던 그림 같은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자, 탄소 화합물. 중학교 2학년 때 화합물을 정의할 때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 하고 탄소 화합물이니까 그냥 화합물이 아니라 탄소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탄소를 포함하면서 탄소 이외에 수소, 산소, 질소, 황,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할로젠 등 다양한 원자와 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분류를 해보면 탄소화합물 뭐에서 표기가 되어 있냐? 인강 들었니? 어디까지 인강을 들었니? 앞에 듣다 말았구만. 잘했어. 간지나네. 인강 어디? 이투스.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모두 다 유기물이라 할 겁니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뭐라 하게? 무기물이라 합니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을 다루는 화학은 유기화학이고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다루는 화학의 분야는 무기화학입니다. 탄소 포함되어 있으면 유기물이다. 탄소 화합물이다. 지구상에는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탄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을 별도로 따로 뽑아내놨습니다. 우리 주변의 탄소 화합물은 몸, 음식,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기타 등등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 CHO, 단백질 CHON, 지방 CHO, 탄소 오케이. 전부 다 거의 모든 물질에 탄소가 없는 건 없다. 그 정도 느낌만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그리 대단한 내용을 질문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뭐 안 하려다가는 한마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안 하면 찝찝해서. 자, 원유의 분별 증류 금성 교과서 YBM 교과서에만 나온다 합니다. 누구 책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중학교 책에 나왔었거든. 자, 원유를 저 중동에서 사오면 원유는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그 녀석들을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전부 다 분리를 해내면 되는 거예요. 끓는 점 차이에 따라서 분리를 해내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 증류탑의 가장 꼭대기에서 나옵니다. 증류탑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끓는 점이 낮은 아이들이 제일 꼭대기 위에서 나온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자. 딴 거 나올 만한 것도 없다. 그러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바닥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는 아스팔트로 사용을 해 먹습니다. 원유를 사와서 끓는 점 차이에 따라서 분별 증류를 해주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연료들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 끓는 점 차이에 따라서 물질을 분리해내는 분별 증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탄소는 주기율표 115점 맞습니다. 115쪽에 보면 주기율표가 있죠. 115쪽에 보면 주기율표가 있는데 탄소가 몇 번입니까? 번호 자체는 6번이고 탄소 위에 뭐라 적혀있니? 14족이라고 적혀있죠. 탄소는 14족입니다. 14족 탄소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4개가 있고 그 4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 4개와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최대거든. 만약에 질소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3개밖에 못하고 산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6개 있으니까 결합을 2개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붕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3개 있으니까 결합을 3개밖에 못해요.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합을 최대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 탄소고 존재 비율도 높고 화학 결합도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로 많은 물질들이 이루어져 있다. 탄소 화합물이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정도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외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다. 4개니까 결합 몇 개? 4개가 나옵니다. 이 그림은 어디 많이 봤던 그림인데? 통합과학 책에서 봤죠? 자, 한 줄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사슬 모양. 사슬인데 곁가지들이 붙어 있으면 가지 달린 사슬 모양. 한 바퀴 뺑 돌아 있으면 고리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두 가닥의 결합을 통해서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결합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수소 4개 붙일 수 있죠. CH4 가능. 탄소가 이렇게 2개면 수소 몇 개? 6개의 수소 붙일 수 있겠죠. 이거는 C2의 HU. 탄소가 3개면 수소 몇 개? 수소 8개까지 더 붙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C3의 H8. 자, 일반적인 탄화수소는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는 C의 N에 HEN 플러스 2입니다. 이게 최대치야. 만약에 탄소가 10이면 수소의 최대 개수는 22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2배 더하기 2.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가 1대 4라는 결론이 났어요. 1대 4라는 결론이 났어.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꼴로 존재한다. 그럼 이 화합물은 CH4일 수도 있고 C2H8일 수도 있고 C3H12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요거는 뭐 CH4인지 C2H8인지 뭐 아무 힌트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 나한테 물으면 탄화수소에서는 수소의 개수는 최대 탄소의 개수의 몇 배? 2배 더하기 2까지 밖에 안 돼. 그럼 얘는 2배 더하기 2 하면 몇 개고? 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 8개 붙어있는 얘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얘도 2배 더하기 2 하면 8이지. 수소 8개 이상 붙어있는 거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탄소와 수소의 개수가 1대 4면 얘는 무조건 뭐다? CH4밖에 안 된다. 이거 확인이 가능하다. EN 플러스 2 최대 개수야. 그거 혹시 여담으로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탄화수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료야. 연료. 메테인, 우리 집에 사용하는 도시가스. 에테인, 프로페인, 아저씨들 가스통 짊어지고 배달 다니는 그 가스통. 뷰테인, 우리 그 부탄가스, 삼겹살 버너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쓰는 부탄가스. 아저씨들 배달 다니는 가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탄화수소는 전부 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가 연소되면 탄소가 산소 만나면 CO2 될 거고 수소가 산소 만나면 H2O 될 겁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열과 빛이 나옵니다. 발열 반응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쟤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탄화수소는 대부분 끓는 점이 좀 낮은 편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의 시험 문제는 안 되겠지만 탄소 수가 많을수록 분자 사이 인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높다. 줄이나 한번 꺼놓고 갑시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혹시 나오면 알아놔두죠. 저기서 말하는 분자 사이 인력은 분산력이란 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산력이란 힘인데 그 구체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는 화학 2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인간적으로 이것까지는 하나 기억하자. 자, 여기 메테인 나와 있는 거 알자. 메테인은 CH4다. 메테인 CH4다. 이거 하나 알자.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여기 에탄올 C2H5OH다. 이거 알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 CH3COOH다. 아세트산. 그 다음에 얘 HCHO 얘가 폼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CH3COCH에 되어 있는 얘 아세톤입니다.
얘네들은 알자. 아세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세톤의 화학식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지 말아요. 외우자. 그놈들만 알자. 자, 메테인 CH4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수소의 개수는 탄소의 개수의 2배 더하기 2. 가장 간단한 구조물입니다. 탄소가 센터에 있고 수소 4개의 수소가 둘러싸고 있다. 자, 얘는 정사면체 구조고 수소와 탄소와 수소 사이의 이 결합각은 109.5도입니다. 정사면체 입체 구조입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CH4는 메테인이다. 천연가스에서 주로 얻게 되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답니다. 공기보다 가벼워서 이 가스가 유출이 되면 가벼우니까 우리 집에서 요 위쪽에 이렇게 채이겠죠.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다 이렇게 올라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도시가스가 유출이 되면 바닥으로 기어서 탈출하라. 가스가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에 거의 녹지 않습니다. 당연히 얘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가정용 연료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자. 이게 누구라고요? CH4, 메테인. 인정? 자, 메테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 외울 거 아닙니다. 지금 뭐 시험 4월 말 이때 시험 칠 건데 지금 수업 들으면서 외워가면서 공부할 거 아닙니다. 이 정도 느낌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문제는 다 풀어와야 됩니다. 선생님 하나도 안 외웠는데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냥 풀어. 앞에 찾아가면서 풀어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풀어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개인적인 철학에 추천하여 저는 다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다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 겁니다. 웃기지 마. 다 외우고 문제 풀 거면 나중에 4월 26일 날 풀 수 있어. 지금 빨리 풀어. 숙제야. 알겠지? 자, 알코올이라 하면 어떤 탄화수소에 OH기가 붙어 있으면 얘들 전부 다 알코올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름 뭐라고? CH4 메테인이죠. 메테인인데 옛날에는 메탄이라 했었거든. 메테인입니다. 독일식으로 읽으면 메탄이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메테인이 되는 겁니다. 혀를 좀 거꾸로해서 읽으면 메테인, 독일식으로 읽으면 메탄, 에탄, 프로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부탄. 과거에 한 10년, 13년 전까지는 독일식으로 발음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화학 체계가 영어식 표기 발음으로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탄이 아니라 메테인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OH를 붙여주면 얘가 알코올이죠. 그럼 얘는 메탄올입니다. 얘가. 그러면 입만은 뭐고 탄소 2개짜리 얘는 에탄이거든. 에탄인데 이 에탄에서 수소 떼고 OH 붙여주면 이거 알코올이죠. 이게 에탄올입니다. 이거 알코올 램프에 사용하죠. 메탄올은 어디다 쓰냐?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세정제로. 메탄올을 종이컵 한 컵 마시면 사망. 순도 100% 메탄올 종이컵 한 컵 마시면 사망 또는 30분 이내 실명. 에탄올을 종이컵 한 컵을 마시면 죽을 것 같진 않고 실명. 에탄올은 불 질러보면 불 잘 탑니다. 이게 알코올 램프에 보통 사용하는 게 에탄올이었고, 양주 먹어봤냐? 양주 안 먹어봤나? 맥주 먹어봤나? 소주
안 먹었네. 맥주. 먹으면 소주. 입만 대. 소주 입맛에 먹어. 술 좀 먹어봐야 됩니다. 술 먹어봤니? 헐. 근데 실수로거든. 아니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지. 언니랑 막 양 뭐 있나 아닌가 뭐 문자 해가지고 한잔 먹는 통닭시켜야지. 나도 맥주 한잔 줘 이거 하는 거지. 저자 먹어봤냐? 네. 그래? 저는 착한 아이들이구나. 자, 쟤는 알코올은 OH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알코올입니다. 근데 보니까 OH에 2개 붙어 있는 놈도 있네. 에틸렌 글라이콜 3개 붙어 있는 놈도 있네. 이만은 글리세롤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어쨌든 OH가 붙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얘네들을 알코올로 분류를 할 거다. 알코올은 특유의 냄새가 있다. 무슨 냄새냐? 특유의 냄새. 술 냄새. 술 냄새가 나는 가연성 물질이다. 연소가 가능하다. 지가 스스로 불탈 수 있는 물질이다. 당연히 알코올도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 기체랑 만나서 반응을 하면 CO2, HO가 만나면 H2O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구조는 요 에탄올 C2H5의 OH 탄소 2개에 수소 6개 그리고 산소 하나 붙어 있는 놈. 자, CH3 CH2 OH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쟤는 에탄올입니다. 저 에탄올이 그냥 술의 주성분이다. 술이다. 술. 자, 예로부터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들었다. 포도를 발효시켜서 보리를 발효시켜서 포도주, 맥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는 에탄과 물을 반응시켜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있고 색깔은 무색입니다. 물에도 잘 녹고 기름과도 잘 섞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 물과도 잘 섞이고 기름에도 잘 섞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살균 소독 작용을 합니다. 실험실 시약이나 다양한 용매 술, 그 다음에 소독용 알코올 램프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알코올. OH가 보이면 알코올이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OH기 뭐 NaOH 하면 이거 염기성이죠. KOH 이거 하면 이거 염기성 물질이지. HCl 산이고 H2SO4 얘도 산성 물질이지. 중학교가 아니라 통합과학 시간에도 나왔네요. 자, 그러면 C2H5의 OH, NaOH 여기도 OH 염기성이라고 가끔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알코올은 중성입니다. OH 보인다고 해서 혹시나 시험장에서 뭔가 생각에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기업과 디귿 중에서 고민하다가 OH 맞아 OH가 있으면 염기였지. 그래서 디귿 보기 에탄올은 물속에 녹아 염기성을 띠게 된다. 그 문구를 맞다라고 해놓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심해라. 알코올은 액성이 뭐다? 중성입니다. 그 알코올의 액성이 염기라고 표기했던 정명교 학생 과학 2등급 받았습니다.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멍 때리고 있던 이규백이가 1등급을 가져왔고 이규백이가 1등급 가져오고 정명교가 2등급을 가져왔어요.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명교는 그 한 문제 때문에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단위수 4단위짜리 2등급 받는 그 엄청난 충격파 때문에 나는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명신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명신 몇 기냐? 너는? 너는요? 몇 살?
몇 살이야? 17. 17이면 내가 몇 살 차이지? 27 차이거든? 내가 13이거든? 그럼 40이다 이러고 다녀. 알았어. 오케이. 17이냐? 너도 17이다. 나도 17이다. 네. 오케이.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복실산. 카복실산은 COOH 인마가 카복실기거든. 카복실기 이거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카복실산이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얘는 카복실산,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띠게 되고, 카복실산 중에서 대표 주자가 CH3, COOH입니다. CH3, COOH, 얘 카복실산이고, 얘가 물에 녹으면 CH3COO-H+, 수소 이온이 여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H+ 이온이 살짝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얘는 보통 약한 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고, CH3에 COOH,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 탄소와 산소, 산소와 수소 이렇게 붙어 있다. H+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얘는 산성입니다. 그 다음 또 오해하지 마라. CH3CO 아니겠죠? OH 있으니까 이거 연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가끔 봤는데, 카복실산이다. 산. 얘는 무조건 산입니다. 오케이. 카복실기가 붙어 있으면 산이고, 카복실산의 대표 주자는 아세트산이다. 아세틱 애시드.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과일이나 곡식을 발효시켜주면 에탄올이 되고, 그 에탄올을 또 발효시켜주면 아세트산이 됩니다. 에탄올을 추가로 더 발효시키면 아세트산이 되고, 아세트산은 주로 식초의 주성분이다. 약한 산성을 띠고 산성이니까 약간 신맛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세트산은 녹는 점이 17도씨야. 녹는 점이 17도씨다. 이 말은 17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17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액체로 변한다. 17도씨에서 녹는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럼 요즘같이 억수로 추운 오늘 같은 날씨일 때는 우리 부엌에 부엌 저 뒤에 그런 데가 17도보다 온도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저 창고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러면 17도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 아세트산이 고체로 얼어 있겠네. 물은 0도씨 밑으로 내려가야 오는데 얘는 17도 되면 온다 이거죠. 그럼 얘는 쉽게 얼어 있는 식초다 해서 얘는 빙초산이란다. 빙초산. 쉽게 얼을 수 있다. 녹는 점이 좀 꽤나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손쉽게 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식초, 그 다음에 의약품, 염료, 합성, 섬유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HC, C와 O는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에 다시 H가 붙어있는 얘 폼알데하이드, HCOH, 얘는 목공용 본드의 주성분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 그래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무색이면서 물에 잘 녹는다. 줄어났다. 접착제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세톤.
아세톤은 CH3에 CO에 CH3 CH3에 CO에 CH3 얘는 아세톤이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케톤인데 얘가 아세톤이야. 아세톤은 우리 집집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있지? 없나? 아세톤 있을걸? 특유의 냄새가 있고 색깔은 무색입니다. 물에도 잘 녹고 탄소 화합물에도 잘 녹을 수가 있다. 용매나 매니큐어 제거제로 사용하는 게 얘입니다. 아세톤 CH3CO CH3 다이메틸 케톤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일반적으로는 아세톤이라고도 부른다. 자, 와, 숙제가 어디까지냐? 뭐 별로 안 됩니다. 숙제는 27쪽까지만 해오세요. 자, 있나? 일단 21페이지에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닌 게, 자, 얘는 메테인이고, 얘는 에테인이고, 얘는 프로페인이야. 이 문제에서는 얘들의 이름은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에테인, 메테인, 프로페인 얘들 전부 다 원유에서 만들어진 기름 성분이죠. 물에 잘 녹겠습니까?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기억하기 틀렸죠? 자, 니은 완전 연소하면 탄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 수소는 연소되면 물이 생성된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될 겁니다. 니은 보기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 모두 다 연료, 원료랄지 연료. 그러니까 연소할 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여 연료로 이용된다. 가능합니다. D급폭이 맞아요.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찾아가면서 풀자 이거죠. 자, 10번에 이거 OH 알코올이지. 자, 이거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으면 OH를 내놓았다는 것은 염기성이라는 이야기죠. 염기 아닙니다. 기억보기 틀렸습니다. OH 내놓지 않습니다. 휘발성이 강하면 불이 잘 붙는다. 니은보기 맞고 살균 소독 작용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뒤에 가서 12번을 보면 이건 메테인, 얘는 알코올, 3번은 COOH 있는 거 보니까 카복실산, 얘는 폼알데하이드, 5번에 있는 이 그림은 CH3에 COCH3 아세톤이겠죠. 오케이. 신맛이 나고 식초의 원료. 정답 몇 번? 규리 3번. 이렇게 봐주면 될 겁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7조까지 싹 다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30조. 30조를 들어가기 전에 1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좀 하세요. 진정하고. 학원 공부해봤니? 넌 처음이지? 저요? 뭘까지? 뭘까지 했냐? 네. 너는? 넌 처음. 근데 기억이 안 나. 인가? 처음이라고 봐야 되나? 저도 처음으로. 니는 저 알파에서 했잖아. 알파 아니고 저기 보라기. 보람이었냐? 중학교 때? 고1 때? 네. 자, 갑시다. 몇 시에 넣죠? 우리는 9시 30분에 심화입니다. 학원이요. 왜? 오늘 언제 마실지 모르겠는데. 네,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니는 9시 반에 가라 빨리 집에. 네, 엄마가 10시면. 니 그거 안 쓰고 세트 네, 여기서 쓰는. 안 쓰고 갈 거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학식량과 몰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봐라. 원자량이지.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질량수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질량수라는 것의 의미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질량수입니다. 자, 예를 들면 탄소는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도 6개고 전자도 6개 있어요. 근데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수로 가벼우니까 얘는 무시하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하거든. 중성자가 좀 더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 이게 사실상 이 녀석의 몸무게에 거의 근사하더라 해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이 녀석들의 몸무게라고 불렀어요. 그럼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뭐라 하니? 그걸 질량수라 하는 거고, 질량수 12짜리인 탄소 야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아이들의 몸무게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수치가 원자량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 맘대로 생각을 했을 때 탄소의 몸무게가 얼마라고? 12라고 정했지?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야. 얘를 6으로 잡을 수도 있었고 탄소의 몸무게를 100으로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얘의 몸무게를 12라고 기준을 잡았어. 그러고 나서 수소를 올려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소 12개하고 얘하고 같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수소의 몸무게는 얼마다? 수소의 몸무게는 1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수소의 몸무게는 얼마? 1. 탄소의 몸무게는 12, 수소의 몸무게는 1. 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질량을 계산하여 나타낸 게 이 아이들의 원자량이다 이거죠. 그럼 탄소 12개, 12, 12, 4대. 서울에 봄 많이? 아니야. 재밌더라. 지금 민주당이야,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두환 옹호 세력이야. 저 그런 관심 없어. 아, 그런 관심 없어. 설치할 맞냐? 네. 쓰이 나야 되는데, 그죠? 실제 사건입니다. 자, 12, 12다. 인마들 4명의 몸무게 합이 얼마고? 12, 12, 12, 12. 48이죠. 자, 여기에 산소를 올려보니까 산소 3개가 올라갔을 때 균형을 맞추더라. 그럼 산소의 몸무게는 얼마? 16, 16, 16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싹 다 계산을 한 게 원자량이야. 산소의 몸무게는 얼마라고? 16이고 질소는 14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자들의 몸무게인 원자량을 외워야 하느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네들이 풀고 있는 모든 문제에는 원자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원자량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탄소는 얼마로 하고 수소는 얼마로 하고 산소는 얼마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오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거 안 적어주면 쌤한테 적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쌤한테 적어달라고 했는데 막 그냥 풀어 임마! 이러면 아, 원자량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신고등학교 화학선생님은 간지가 납니다. 그 선생님은 주기율표를 시험지에다 첨부를 해줬어요. 원자량이 나말이고 원소 번호고 뭐고 그냥 다 보고 풀어라 이거지. 그게 진짜 간지 나는 겁니다. 멋있더라. 김기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쌤이 하나? 모르나? 아직? 원자의 몸무게를 뭐라 했다? 원자량. 외울 필요 없지만 이 4명 정도는 우리 기억을 하자. 자,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에 불과한 거니까 원자량을 나타내는 이 숫자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적어놓은 상대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탄소의 몸무게는 얼마? 12. 수소의 몸무게는 1. 산소는 16. 상대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정의한 것뿐입니다. 나트륨의 몸무게는 23. 염소는 35.5. 상대적인 질량의 비율을 나타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원자의 몸무게인 원자량은 시험지에서 적어줄 거다. 모든 문제에다가 원자의 몸무게들을 적어줄 것이다. 그럼 분자량은 뭐겠니?
분자량은 분자의 몸무게죠. 자, 그럼 보세요. CO2 얘의 몸무게는 얼마? 탄소가 12, 산소는 16, 요산소는 16이지. 그럼 이 이산화탄소의 몸무게는 44. 자, H2O 얘가 16이고 얘는 1이고 1이죠. 이 물의 몸무게는 18. 자, NH3 암모니아 이 분자는 질소는 14, 수소는 111이니까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 산소 기체 O2의 분자량은 32. H2의 분자량은 2. N2의 분자량은 28.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은 대단할 건 아니고 원자들의 몸무게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칭하면 되는 거죠. 원자들의 양,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보면 되겠다.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보면 되겠다. 근데 분자인 아이들을 분자량이라고 불러야지 분자가 아닌 아이들도 분자량이라고 부르면 곤란합니다. 자, NaCl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우리가 저 종합과학처에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배웠을 때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야.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분자인 거고,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은 분자가 아니야. 그럼 인마의 몸무게를 분자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인마의 몸무게는 영 애매하니까 인마의 몸무게는 화학식량이라 할게. 어떤 화학식의 몸무게, 화학식량.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각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 이걸 화학식량이라 하는데, 조금 원자 위계가 조금 다른 게 화학식량 안에 원자의 몸무게는 사실은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분자의 몸무게는 분자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기타 이상한 아이들의 몸무게는 뭐 실험식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온의 양은, 이온의 몸무게는 이온량이라고 부르고 이온 식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이런저런 이름들을 붙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언급을 했던 원자량, 분자량, 언급하지 않은 실험식량, 이온식량 이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의미가 화학식량이야. 우리 책은 사실 약간 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아니, 위계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같은 번호에다 붙여놨거든. 1번에는 원자량, 2번에는 분자량, 3번에는 화학식량이라고 적어놨지. 1번, 2번, 3번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전체 큰 카테고리 A에는 화학식량 되죠. 그러니까 화학식량 안에 원자량, 분자량, 좀 애매한 아이들은 화학식량, 또 좀 애매한 아이들은 실험식량,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30페이지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몸무게 이야기밖에 없네. 그러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면? 야, 오케이. 동명고 아이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화학이 제일 어렵다고, 화학 못해먹겠다고 엉성이던데. 어렵습니다. 긴장 바짝 하세요. 하지만 자네들은 괜찮다. 왜냐하면 반경 50km로 인해서 화학을 굉장히 제일 잘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게 나옵니까? 왜? 뭐 인정하기 어렵나? 인정하기 어렵나? 인정 못하나? 인정합니까? 오케이. 인정한답니다. 자, 뒷페이지 more에다 별표 3개 쳐놔. 빡치네. more. 근데 more만 이야기하면 애들이 왜 뭉텅구리가 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more.
우연아, 너 이건 들었으니까 몰 개념 정확하게 알겠네. 아니요. 아 모릅니까? 몰은 진짜 아무것도 알거든. 몰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쫄지 마라. 몰에다가 쫄아가지고 이 아들이 어리벙벙한 아이들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데, 몰이 헷갈리면은 쓰기로는 몰이라 쓰고 읽을 때는 혼자 마음속으로 개라고 읽어라. 개라고 읽어라. 그냥 개. 이거 개 재밌네 할 때 그 개가 아니라 한 개, 두 개 할 때 그 개로 생각을 하라. 개로 질문을 하면 다 답변을 하는 아이들이 몰이란 단어를 갖다 대면은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을 하는데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몰이란 뭐냐? 어떤 원자나 분자나 이온 같이 아주 미세한 이 입자들을 묶어서 나타내는 그냥 어떤 묶음 단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연필은 12개 묶어서 한 다스, 계란은 30개 넣어서 한 판, 마늘 100개 해가지고 한 접. 원자나 이온이나 분자나 이런 아이들은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걸 묶어서 그냥 1몰 이렇게 부를 거다 이거죠. 왜?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 해야 되겠네. 제곱 개죠. 몇 글자고? 15글자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5글자고 쓰기도 불편하죠. 이 불편한 이 표기를 그냥 1몰이라는 한 글자로 바꾸겠다 이거죠. 자, 1몰이라는 거는 어떤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는 거고, 요 숫자를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한다. 요 숫자를 number of Avogadro NA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NA라고 표기되어 있다.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1.5 NA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1.5 몰 1.0 NA 이렇게 적혀 있으면 1.0 NA 1.0 몰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걔를 몰이라는 어떤 한 단어로 사용을 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몰이 몇 개인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니? 12라고 원자량을 정의를 했지. 앞에서 정의한 거잖아, 페이지에서. 탄소의 몸무게는 12라고 정했습니다, 기준을. 자, 얘가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건데, 이게 뭐고 이게? 이 저울입니다. 저울.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에다가 이 탄소 원자를 한 개 갖다 올렸다고. 한 개만. 그럼 이 저울의 능금이 얼마나 되겠니? 몇 그램? 인지 몇 그램? 모르죠. 12g이라 잡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한번 물어봐 봤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고 12g 되겠나? 아니면 0.0000000 얼마겠냐? 0.0000000 얼마인 극소량이겠죠. 거기다가 탄소를 또 올렸어요. 탄소를 계속 올리면 저울의 눈금이 조금씩 올라가겠지. 그때 이 몰을 최초 정의했던 사람들이 그냥 기분상 원자량이 12니까 12g이 될 때까지 탄소를 그냥 올려본 거야. 12니까 12g 될 때까지 올렸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올려져 있는 탄소가 몇 개인지 세어봤더니 그 탄소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더라 이거죠. 그러면 탄소 원자 이게 1몰이다 이거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쓰기가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말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질량수 12짜리 탄소 있지?
탄소를 1몰만큼 들고 오면 이게 몇 g이다? 12g이다. 이거 이해되나? 이게 이해됐나? 네. 이것만 이해되면 돼. 그 다음 질문도 할게. 그러면 탄소 원자 2몰을 들고 오면 몇 g이고? 아, 그럼 대답해, 크게. 몇 g? 24g이죠? 그 다음에 탄소 원자 3몰을 들고 오면 몇 g이니? 36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 생각이 맞다. 그 상식적인 그 수준의 생각이 맞아요. 자, 그러면 협준아. 예.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고? 1이지? 네. 그러면 수소 원자 1몰이면 이거는 몇 g이고? 1g. 어? 1g이요. 1g이다. 수소 원자 2몰이 있으면 몇 g이고? 2g. 2g이다.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우연아.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고? 16이지? 그러면 산소 원자 1몰이 있으면 몇 g이고? 16g이고 2몰이 있으면 몇 g이고? 32g이죠. 자, 석찬아. 네.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고? 14야. 그럼 질소 원자 1몰이 있으면 몇 g이고? 14g이고 질소 원자 2몰이 있으면 몇 g이고? 28g이죠. 여기까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몰에 대해서 1단계 미션 완성된 겁니다. 요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상당수가. 자네들은 똑똑한 학생들이네요. 아무도 오해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요런 거 한번 체크해 볼게. 자, 보세요. H2O 뭐고? 물이죠. 자, 이 물 분자가 1몰 있어요. 물이 1몰 있어요.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수소의 몰수는 몇 몰? 2몰. 수소 원자의 몰수는 2몰. 산소 원자의 몰수는 1몰입니다. 뭐지? 아니지? 네, 근데 뭐 우리둥절한 표정은 왜 그러지? 근데 뭐 그래서 일몰이 무슨 일몰이라고? H2O가 1몰. 근데 저게 이물 다시 규리만 대답을 해봐라. 자, CH4라는 이 분자가 1몰이 있어. 그럼 여기에 포함된 탄소의 몰수는 몇 몰? 일몰? 1몰. 여기에 포함된 수소의 몰수는 4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혁준아, 예. NH3 있지? 네. 자, NH3의 분자량이 얼마고? 분자량이요. 17이요. 17이지? 얘 1몰이 있으면 몇 g이고? 17g. 17g이지? 얘가 1몰이 있으면 네가 들고 있는 총 원자의 몰수는 몇 몰이고? 몇 몰? 1. 에? 예. NH3를 1몰 들고 있으면 예. NH3 1몰 속에 들어있는 총 원자의 몰수, 총 원자, 전체 원자의 개수가 몇 개? 4개요. 4개는 아니죠. 2개도 아니죠. 4몰이죠. 인정? 아, 네. 4개는 아닙니다. 자, CH4 분자량이 얼마니? 16이죠. 그럼 얘는 만약에 0.5몰이 있으면 몇 그램? 8g. 그럼 이 분자 0.5몰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몰수는 몇 몰?
몇 몰? 2.5몰이죠. 혹시 머릿속에 2.5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왜 2.5도 이런 생각 하지 마라. 자, 생각 잘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쉽게 끌고 가면 됩니다. 분자에서 요 옆에 여백에다 적어놓자. 원자의 수는 분자 수 곱하기 n이다. 난 이렇게 표기할게. n. 자, 예를 들어서 CH4다. 요놈의 분자의 수가 1몰이라면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분자 개수의 4배, 수소 원자의 몰수는 4몰일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몰수는 분자 수 곱하기 1, 그래서 1몰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총 원자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자의 몰수 곱하기 5 해서 5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3단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12제. 그러면 탄소 원자 12g이면 얘가 몇 몰? 1몰인 거고, 24g이면 몇 몰? 2몰인 거고, 36g이 있으면 몇 몰? 3몰인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1몰이 12g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도 됩니다. 그냥. 그러면 요 1몰이 계산이 될 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12면 1몰이 15.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러면 요거 나누기 12를 해주면 1이 나온다 이거야. 24g은 몇 몰이냐? 23면 1몰이 12g이니까 2몰이 24지. 나누기 12를 해주면 2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36g은 몇 몰이냐? 나누기 12 해주면 몰수가 그대로 계산이 될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원자량 12짜리 탄소가 있어요. 얘 5g은 몇 몰이 되냐? 몇 몰? 얘 5g 있으면 몇 몰? 12분의 5몰인 거고. 얘 1g 있으면 몇 몰? 12분의 1몰인 거고. 얘 Wg이 있으면 이건 몇 몰? 12분의 Wg이다. W몰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CO2. 만약 어떤 문제에서 CO2 가지고 제시를 하면 CO2의 분자량 얼마? 안 물었습니까? 분자량은 44. 얘 44g이 있다. 몇 몰? 1몰. 얘 1g 있다. 몇 몰? 44분의 1몰. 얘 xg이 있다. 몇 몰? 44분의 x몰. 얘 w xy g이 있다. 몇 몰? 44분의 wxy다 이거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문제에서 질량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질량으로 제시된 문제가 나오면 걔의 어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난 내 맘대로 뭐 기준이라고 많이 적거든. 내 맘대로 기준이라 적어볼게. 몰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 질량 나누기 기준을 해주면 얘가 바로 몰로 바뀌는 겁니다. 얘가 몇 g일 때 몇 몰이냐 요거를 바로 때려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렇게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럼 질량은 그 알고 있는 기준 곱하기 몰인 거네. 질량을 구하라 하면 기준을 곱해버리면 되고, 몰수를 구하라 하면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얼마라고? 44지. 5g이 있다. 몇 몰이고? 44분의 5몰. 5몰이 있다. 몇 g이고? 곱하기 44.
1g이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고? 44분의 1몰. 1.2몰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몇 g이고? 곱하기 44. 그대로 때려주면 된다는 거죠. 익숙해지겠습니까? 아, 몰이라는 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는 건데, 그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화학 식량 있죠? 화학 식량에다가 그대로 g을 붙여버리면 그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됩니다. 화학 식량은 원래 단위가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거기다 g을 붙여주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입니다. 그까지만 자네들이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H2O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습니다. 물 분자 1몰이라는 의미다 아이가. 근데 그럼 여기 산소 원자는 몇 몰이 있느냐? 산소 원자는 물 분자 1몰 속에 산소 원자는 1몰이 있는 거죠. 물 분자 1몰 속에 수소 원자는 2몰이 있는 거죠. 총 원자의 수는 3몰인 거지.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다가 전 별표 하나만 쳐놓고 가면 돼. 물질의 몰 수는 질량 나누기 몰 질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몰 질량이 뭐고? 기준이다 이거죠.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고 애매한 아이들은 뭐 화학식량 그런 기준들이 전부 다 몰 질량이란 이야기였죠. 그러면 질량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몰로 바꾸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나눠주면 된다 이거죠. 오늘 조금 욕심내겠습니다. 뒤에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숙제는 39페이지까지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진도를 못 나가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문제를 좀 풀고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니는 그거 풀려있나? 35, 36, 37 붙였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과 기체의 부피 갈게요. 아보가드로 법칙. 이 아보가드로 형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액체, 고체에 갖다 대면 안 된다. 기체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분자의 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더라 이겁니다. 기체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H2 수소 기체가 만약에 한 개 있을 때 그때가 1리터라면 두 개 있을 때는 몇 리터다? 2리터라는 이야기입니다. 5개 있으면 몇 리터다? 5리터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자 수하고 부피는 비례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H2 5개면 5리터제. 그러면 O2 5개 있으면 이건 몇 리터다? 이것도 5리터라는 이야기입니다. O2보다 분자의 사이즈가 훨씬 큰 이산화탄소 CO2 얘가 5개 있을 때도 얘는 몇 리터다? 5리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보가드로 님이 이야기한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는 같다.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그 기체 분자 수는 같다.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이 내용을 내가 문제 풀 때 굉장히 다양하게 자네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네들 책은 뭐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내 혼자 한번 갔다 올게. 자, 예를 들어서 뭐 14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1리터고 여기는 2리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기에 기체 한 개 있으면 이거는 C2B라는 기체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때려 잡아버리면 된다고. 부피가 1대 2니까
실제 분자 수가 한 개고 여기는 두 개입니다. 분자 하나, 여기 분자 두 개입니다. 이렇게 바로 때려 잡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체의 분자 수하고 부피는 비례합니다.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행님의 법칙이 되겠다. 15번에 보면 이 둘이 부피가 같네? 그럼 이 안에는 기체의 분자 수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분자 수하고 부피는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자, 그러면 잠깐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H2든 O2든 CO2든 간에 0도씩 1기압이라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 요 기체를 1몰을 들고 왔을 때 1몰만큼을 들고 왔을 때 얘의 부피가 22.4리터더라 이거죠.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얼마더라? 22.4리터더라. 자, 그러면 H2 1몰이 있어요. 그럼 이거 몇 g이고 2g이죠. 부피는 22.4리터인 거죠. 자, O2 1몰이 있으면 얘는 몇 g이냐? O2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32g이죠. 부피는 22.4리터라는 겁니다. H2하고 O2는 1몰씩 들고 왔을 때 질량은 다른데 부피는 어떻다? 같다. 질량은 다르지만 부피는 같다는 거죠.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얼마다? 22.4리터. 그럼 봐라. H2 22.4리터면 이거 몇 몰? 1몰이죠. 11.2리터면 2분의 1몰인 거죠. 5.6리터면 4분의 1몰인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다 이거야. 자, 칠판 보세요. H2 22.4리터면 몇 몰이냐? 얘 몰수를 구할 때는 나누기 22.4를 한 겁니다. 이게 기준이다 이거야. 그러면 11.2리터는 몇 몰이고 나누기 22.4를 한 거죠. 2분의 1몰이 나오겠지. 그러면 부피로 제시되어 있을 때도 나누기 기준을 나눠주면 이게 몰수일 거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표기가 없다면 저 기준은 22.4일 겁니다. 근데 기체의 부피를 논할 때는 나는 22.4를 나누는 계산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찾아갑니다. 5.6리터 그냥 22.4를 반동간에 내면 11.2 또 반을 내면 이거네. 오케이, 4분의 1 4.48리터 빡치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거 나누기 22.4 안 합니다. 그냥 하다 틀리는 경우가 생겨서. 22.4리터면 몇 몰이고? 1몰이지. 그러면 2.24리터면 0.1몰이죠. 얘도 2배 하면 4.48이면 0.2몰이죠. 나는 요리 찾아갑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알고는 있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7번. 이산화탄소 있지? 화학식량 분자량 얼마고? 44. 얘 1g이 있다. 몇 몰이고? 44분의 1몰. 얘 1리터 있다. 몇 몰이고? 22.4분의 1몰. 얘 xg이 있다. 몇 몰이고? 44분의 x몰. 얘 x리터 있다. 몇 몰이고? 22.4분의 x몰.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 이걸 지워버렸네. 자, 오케이. 자, 기체의 몰은 부피 나누기 22.4로 가자. 오늘 숙제가 내가 문제를 좀 몇 개 보여주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게임 설명을 내가 조금 욕심을 내면서 문제를 하나도 못 보여주고 숙제가 몽탕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빡치겠지만 한번 파이팅 해보기 바랍니다. 화학은 내 길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화학이 내 길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나 말고는.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수업을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지나는 학문이 있다니. 그래서 난 수능도 화투를 쳤고 간지나게 화학 공부를 했었는데 화학이 진짜 재미가 없어요. 빡쳐. 계산이 짜증나. 그래서 엄청 불편한 과목이지만 열심히 해보라. 재미를 분명히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보자. H2 1몰의 질량이 얼마나 했지? 다시. H2의 분자량 얼마고? 이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2g이고 부피는 22.4L겠죠? 자, O2 분자량이 얼마니? 32. 1몰의 질량은 32g이고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22.4L겠죠? 부피분의 질량, 밀도. 부피분의 질량, 밀도죠? 이게 얘의 밀도고 이게 얘의 밀도죠? 그럼 이 둘이 밀도의 비를 구하시오 하면 날려도 되잖아. 밀도의 비는 몇 대 몇? 2대 32지. 밀도의 비 2대 32는 분자량의 비 2대 32와 동일하죠. 혹시 문제에서 기체 이야기하면서 밀도의 비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쩌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그러면 이 밀도에 대한 부피가 소수점으로 나와 있고 질량도 야구지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저 문제를 풀면서 저 위에 꼭대기에 분자량 다 구해놨어요 이미. 분자량 다 구해놨는데 요 밑에 보기에서 밀도 구하라 하니까 소수점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 부피와 질량을 이용해서 실제 밀도를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 구하면 구할 수 있지? 40초 걸리겠죠? 그러면 시험 시간이 40초가 부족해질 겁니다. 그게 맞춰서 세팅을 해놨으니까. 나는 문제에서 밀도를 다 구해냈단 말이야. 분자량을. 근데 디귿 보기에서 분자량을 다 줘놓고 밀도의 비가 어찌 되냐 물어보면 분자량의 비가 곧 밀도의 비와 동일하죠.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해본 밀도의 비가 분자량의 비율과 완전히 일치하잖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네들이 오늘 집에 와서 얼마나 빡칠지는 내가 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빡칠 만한 문제 중에 하나를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만. 어떡하지? 38쪽에 15번. 일단 스타트. 오늘 내가 진짜 최소한 6개에서 5문제 정도까지 모여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 안 됩니다. 여기 세트를 써야 돼서. 이건 답 나와 있나? 답 체크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잠깐 고민해봐. 스타트. 위에 있는 거 전화번호 3553이죠. 지금. 엄마. 네.
문제 발견됐습니까? 민지 답 나왔니? 아니. 안 나왔니? 자 보세요. XY2라는 기체가 있고 ZY2라는 기체가 있지. 근데 지금 가 상황에서 봤을 때 요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와 요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는 어때요? 같이? 부피가 같으면 저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수는 같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적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적을 때는 난 빨간색 씁니다. 여기에 기체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고 보면 여기도 몇 개 있다? 한 개의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기체 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상황이야. 그런 다음에 딴 건 아무것도 안 했고 여기에다가 ZY3를 조금 더 주입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왼쪽에는 여전히 기체 분자 몇 개고? 한 개잖아. 더 넣어준 건 아니니까 왼쪽에다가는. 근데 여기에 이놈만을 더 넣었을 때 부피가 몇 대면? 1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래 한 개였잖아. 그 추가로 투입된 얘가 몇 개다? 두 개가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숫자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숫자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XY2제 XY2가 한 개 있잖아. 그 한 개의 질량이 얼마? 11. XY2 이 하나는 11이야. 아. 그럼 얘는 ZY3죠. ZY3. ZY3가 있는데 이놈은 두 개의 질량이 얼마고? 40이잖아. 그럼 한 개는 얼마다? 20. 이놈 하나의 질량은 20이죠. 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Z의 원자량은 Y의 몇 배다? 2배다. 그러면 이 Z의 몸무게가 2Y인 거죠. 2Y에 Y를 더하면 5개의 Y의 몸무게가 얼마? 20이니까 Y의 몸무게는 4가 되겠네. 그럼 얘가 4지? 그럼 X의 몸무게는 3이 되겠네. 그러니까 X와 Y의 원자량의 비는 몇 대 몇? 3대 4가 되겠네요. 니은 보기는 어때?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준은 X의 원자량은 3이라고 잡고 Y의 원자량은 4라고 잡으면 되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물론 얘는 12, 얘는 16, 얘는 12짜리 산소 나타낸 것 같고 얘는 16짜리 산소인 것 같아요. 그건 상관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문제는 3대 4로 풀면 돼. 자, 그러면 Z의 원자량 얼마냐 그러면? 8이죠. ZY2가 하나 있잖아. ZY2. Z의 원자량은 얼마? 8. 얘는 4. 얘는 4죠? ZY2의 몸무게는 16이지. 그래서 ZY2가 하나 있으니까 그놈의 질량은 16g일 겁니다. 기억보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보기 봐라.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지? 자,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n으로 계산을 때려야 되죠. 그러면 나에서 뭐 계산할 것도 없네요. ZY2 이거 분자 하나 있잖아. 여기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 3개. 그 다음에 ZY3 분자가 2개 있죠. ZY3는 원자 4개로 이루어진 놈인데 얘가 2개 있으니까 원자의 총 개수는 8개.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는 8의 8분의 3배를 해주면 3이 됩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8의 8분의 3배이다. 이거 보기 어때요? 맞아요. 콜. 그러면 B, D가 전부 다 맞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넘버 5, 5번이다. 골치 아프죠? 괜찮습니다. 39페이지에 물론 제1여고 아이들은 이 부분을 수업을 다 했어요. 제1여고 아이들은 이 부분을 수업을 다 했는데 39페이지에 1, 2, 3, 4 전부 다 질문 다 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못 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왔고 같이 다 풀었고 나도 같이 다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그냥은 들고 오지 마라 이거야. 내가 다음 시간에 자네들 모르는 거는 내가 싹 다 풀어줄 건데 그냥 들고 오면 학습 효과가 없다. 고민을 해보고 들고 와야 효과가 생깁니다. 못 풀더라도 35, 36, 37, 38, 39쪽까지 깡그리 열심히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아예 안 나가고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질문만 싹 다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민을 해보고 와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학습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맹심할 수 있죠.